풀만한데 제가 시험 전에 확실히 팁을 드리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나은 것 같아서 오늘도 보고 얘기를 한번 잘 해볼 건데 여러분 이제 아마 4점짜리 모의고사 푸실 때 저기 수 원 파트에서 좀 막 순서상 있고 이런 문제들이 풀기가 힘들죠? 그런 문제들 빼고는 괜찮지 않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딱 정했어. 우리 그 1, 2월에 계속 모의고사를 수강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리고 3월도 이제 새로 같이 하는데 제가 토요일 이제 4월에는 모의고사 없잖아요. 근데 그냥 모의고사를 매주 계속 제공을 하고 와서 풀고 오답하게 시킬 거거든요. 그거는 사전에 이제 신청을 하고 그리고 5월에도 6월에도 7월에도 계속 그렇게 할 거니까 그 모의고사를 푸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책 읽으면서 오늘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까먹었을 만한 부분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오늘은 정적분 파트 진도를 나갈 거예요. 자, 정적분 살짝 정리를 하고 자, 정적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수학 1에서 오늘 시험에 유독 어렵게 나와 있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 거기 내용을 복습 겸사겸사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나서 오답할 건데 이제 오늘 시험에 관해서 일단 얘기를 해줄게. 시험 잘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이 시험이 사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렵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다음 주쯤에는 여러분 아예 실전 모의고사 보라고 그 뭐시기야? 뭐야? 3월 모의고사 세트를 그냥 줄 거거든? 몇 개년치? 여러분 아직 시험 봤어요? 아직 안 봤죠? 아직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 주쯤에 한 3개 정도 풀면 좋을 것 같은데 산모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알아요? 산모가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알아? 특히 수 원 파트가 많이 어려워. 여러분 이거를 산모라고 해서 약보거나 하면 안 되고 산모를 뭐 못 봤다고 해서 거시기 할 필요도 없지만 미적분 파트는 극한 파트밖에 없으니까 생각보다 풀만하게 나올 거고 그리고 수 원, 2에서 지수로감수 그래프 파트가 작년에는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공통이 어렵게 나올 거라 우리가 지금 공통을 대비를 하는 게 잘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오늘 시험 난이도랑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주면 오늘 시험은 번호를 믿지 마세요. 자, 번호 믿지 마. 자, 번호 믿지 마. 자, 번호 믿지 마시고 그냥 맨 마지막 번호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할게. 맨 마지막 번호는 오히려 쉬워. 그러니까 중간에 어렵다고 포기하고 막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적절히 잘 넘어가면서 모든 문제를 다 건드려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학 1에 이제 제가 원 파트만 살짝 리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워낙 원을 못하니까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원 도형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할게. 자, 그 책에 밑줄 그으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22페이지 아니다, 미안해. 자, 120페이지. 자, 120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자, 부정적분은 뭐예요, 여러분? 자, 부정적분은 뭐라고 써있어요? 함수라고 써있죠? 그러면 자, 왜 부정적분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 만약에 자, 인테그랄 fx dx를 하여라 라고 하면 여러분 얘는 몇 개의 부정적분에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상수항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함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인 거 여러분 알고 있었어? 아니잖아. 그치? 자, 수많은 부정적분 플러스 C1일 수도 있고, 자, fx 부정적분 플러스 C2일 수도 있고, 라지 fx 플러스 cn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쯤에 이런 문제랑 관련되어 있는 거 하나 나왔잖아요. 근데 그래도 한 가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상수항이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전혀 상관은 없어. 하지만 1대1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부정적분의 그 부자의 의미예요. 그럼 전에 이제 부정적분은 결국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어떤 함수냐면 상수항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자, 얘네들끼리 평행이동해서 뭐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얘들아? 겹칠 수 있어. 자, y축 평행 이동을 해서
자, 평행 이동해서 자, 평이하여 자, 겹칠 수 있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해서 자, 겹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문제에 적용해서 푸는 게 훨씬 중요한 포인트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야. 물론 이제 상수항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 마지막 22번 문제 이 문제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확정이 안 돼 있다라는 건 y축으로 평행 이동해서 겹칠 수 있고 실제로 얘네를 다 미분을 하면 도함수가 자, 안에 들어있는 피적분 함수에 해당한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모의고사를 풀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여러분 읽어볼게요. 자, 부정적분은 함수가 하나로 확정이 안 된다라는 게 부정적분인데 자,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이랑 같냐 다르냐고 물어보면 전혀 말도 안 되게 완전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정적분은 뭘까요? 자, 정적분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뭐 처음으로 진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자, 넓이인데 부호가 있는 넓이다. 자, 부호가 존재하는 넓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넓이면서 부호가 존재하니까 결국에는 자, 상수라고 잘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리고 여러분 그냥 앞에 보고 한번 대답해봐. 자, 인테그랄 자, a부터 b까지 fx, dx의 값을 하잖아요. 그럼 요 값이요. 자, 우리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자, 일단 무슨 적분을 시행을 해요? 부정적분을 시행을 합니다. 자, 라지 fx 그리고 얘는 적분 상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죠.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해서 아래끝 윗끝 자, 이런 아래끝 윗끝이었다. 자, 아래끝 윗끝을 잘 쓴 다음에 자, 윗끝을 뭐한 값에서 대입한 값에서 아래끝을 뭐한 값으로 주로 많이 표현을 해? 뺀 값으로 표현을 하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피적분 함수의 x축과 이루는 자, a부터 b까지의 면적을 구하고자 했는데 정말 신기한 게 얘를 무슨 적분을 해서? 부정적분을 해서 윗끝을 대입한 값에서 아래끝을 대입한 값에서 뭐 했더니? 뺐더니 뭐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뭐가 나온다는 거야? 넓이가 나온다는 거야. 자, 넓이가 나온다는 거고 이거를 자, 만약에 이렇게 보는 느낌이랑 이렇게 보는 느낌이 다른데 자, 뭐가 중요한지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자, x축으로 적분을 진행을 해나가잖아요. 그리고 dx라는 건 자, 물론 구간의 자, 아래끝 윗끝 순서에 따라서 자, 정방향인지 역방향인지 내가 구분을 하면서 정적분을 하잖아. 그럼 만약에 fx가 정적분을 하는데 정방향인 상태에서 정적분을 한다라고 하면 a부터 b까지 이렇게 정적분을 해나가. 그럼 계속해서 y값은 실선이고 실선이 원래는 이제 정적분 값이 0이긴 하지만 유효한 값이고 이게 무한계 모이면 결국 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양수 길이들이 이제 양수 길이라는 말이 원래 틀린 말이지만 양수 길이들이 모이면 면적이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음수라고 하는 건 아래끝 윗끝에 얘네가 이제 마이너스 관계가 들어있다 보니까 아래끝과 윗끝의 순서가 방향이 역방향이 되면 자, 이 길이들을 역으로 더한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내가 어느 정도 fx가 자, 얘네가 정방향이라고 정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웬만하면 세팅을 해서 보는 게 좋고 자, 정방향으로 세팅을 한 상태에서 자, y값이 양수가 나오면 양수 면적이 계속 누적이 되고 만약에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나오면 자, x축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얘는 면적이 음수 면적이 누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음수 면적이 막 누적이 돼가지고 여기까지는 음수가 면적이 누적이 되다가 만약에 양수로 돌아가는 부분이면 다시 자, 플러스로 면적이 되면서 자, 음수가 계속 누적이 됐다가 자, 양수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지. 양수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 함수가 이미 존재되어 있는 함수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정적분된 함수를 그 위에다가 덧그릴 수 있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자, 결국엔 우리가 자, 물론 윗끝이 지금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 면적이 뿅 하고 나오겠지만 저는 이것이 이제 자, 이렇게 부정적분에서 라지 F, B에서 라지 F를 뺀다라는 이 전체 대전제는요. 자, 미적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등학생들한테 별로 안 중요하긴 하지만 자, 요거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뭐해? 여러분 이거 이름이 있어. 우리 이거 이름 정도는 알고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지 않을까? 자, 우리 도함수를 인테그랄 하잖아요. 그러면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윗끝을 넣고 아래끝을 넣은 값을 뺀 거랑 완전히 같고 이게 면적이다라고 하는 게 자, 이게 뭘까 이름이? 이 식이
여기 책에 써있어. 미적분의 기본 정리입니다. 자, 미적분의 기본 정리예요. 자, 어디 써있냐면 121페이지에 참고 박스에 써있습니다. 자, 미적분의 기본 정리다라고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렇게 유효하게 쓰는 건 아니지만 엄청 대단한 거야. 우리가 이제 미적분을 배워본 사람들은 알잖아. 자, 여기서 면적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무슨 법으로 배워요? 무슨 법으로 우리가 증명해? 리미트랑 시그마 써서 무슨 법으로 증명해? 구분구조법이요. 자, 여기 원래 실제로 제가 수학 2에서는 이제 얘기를 원래는 하지 않지만 구분구조법이 있어요. 자, 구분구조법이라고 해서 내가 실제로 모든 이 면적을 전부 다 직사각형으로 바꿔가지고 자, 구분구적을 해서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매번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구분구적을 실행할 수 있는 함수는 딱 종류가 자연수의 거듭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함수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매번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자, 이것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인데 이거를 안다고 뭐 풀 수 있냐고요. 자,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 오늘 문제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거기다가 살짝 적을 건데 자, 그 공식을 어디다 적으시면 좋을 것 같냐면요. 122페이지 아래쪽에다가 하나 적으세요.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겠지만 자, 3번 만약에 모의고사를 본다. 그러면 실전에서 가장 많이 정적분을 시키는 함수가 몇 차 함수일 것 같아? 통계적으로? 적분의 대상. 2차를 제일 많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여러분, 자, 2차 함수 면적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정적분 공식을 자, 거기에다가 저는 정리를 할 테니까 너네가 그냥 3번으로 뭐 어떻게 끼워 넣어서 쓰세요. 자, 2차 함수의 정적분 공식 중에 우리가 내신할 때는 막 열심히 외웠었잖아. 근데 좀 많이 까먹었을 거야. 거의 안 써있어요. 그게 안 써있고, 그냥 3번 안 쓰셔도 되고 2차 함수의 정적분 공식이라고 해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오늘 시험 문제랑 좀 관련이 있으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2차 함수를 제일 정적분을 많이 시켜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어디서 많이 나와? 너네 문제 많이 풀어봐서 알잖아. 처음에 한 7, 8번 때쯤에 우리한테 맨날 속도, 가속도 문제 주면서 자, 얘가 움직인 거리, 자, 움직인 거리 보통 자, 움직인 거리 자, 움직인 거리나 아니면 자, 변 위를 물어볼 때 자, 그냥 v 함수인데 굳이 너무 복잡한 함수를 주기 애매하니까 2차 함수를 주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간단한 연산을 시키고 싶을 때 자, 보통 2차 함수의 면적을 구하는 게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평소에 많이 하는 그런 공식들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이제 2가지 정도만 한번 그려볼 텐데요. 자, 2가지 정도만 하자. 자, 2가지 정도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자, 2차 함수의 대칭성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할게. 그리고 근의 위치도 그냥 랜덤하게 이렇게 잡을게요. 자, 내가 면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같은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쓸 수 있게 확실하게 암기를 좀 하고 있어야 되니까 자,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잘랐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잘랐고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 길이가 훨씬 중요한 거니까 자, 이 길이를 자, K라고 하자. 자, 이 길이를 K라고 해. 그러면은 근으로부터 똑같이 K만큼 떨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근으로부터 똑같이 K만큼 떨어진 부분에 면적이 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알 수 있잖아. 자, 얘가 2차 함수라고 제가 가정을 했으니까 왼쪽 면적이랑 오른쪽 면적은 어떻겠어? 같아요. 그쵸? 그러면 나는 어떻고 싶냐면 자, 여기가 S고 여기가 S야. 가운데 면적도 갖고 싶어. 자,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얘만 있으면 돼. 2차 함수 그냥 이 길이 B만 나오면 돼. 자, 이 면적도 갖고 싶어. 그럼 두 근 사이의 길이가 몇이 나와야 돼? 이걸 너네가 시험 시간에 증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야. 몇이 나와야 돼요? 기억 안 나요? 2K입니다, 2K. 자, 이렇게 되면 세 부분의 면적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다시 그냥 외우세요. 물론 이거를 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셉세리처럼 풀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적분을 해나가는데 구간이 너무 명확해. 구간 길이가 2배 관계거나 아니면 완전히 똑같은 길인 거야. 그럼 얘네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산해서 틀리지 말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로 풀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당연히 자, 이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은 몇이겠어요? 2분의 S가 되겠죠. 우리가 이걸 내신 때 안 한 건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힘줘서 매번 외우진 않지. 왜냐면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실전에서 많이 쓰이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 자, 이렇게 근을 갖는 상태의 공식 하나 또 있어. 자, 뭐 있었지? 자, 어디서 시작하는 거 있었지? 반쪽만 보는 거. 축에서 아예 시작해버리는 게 또 하나 있었어요. 자, 축에서 시작해버리는 게 또 하나 있었고, 자, 뭘 물어보냐면, 지금은 이면적이 훨씬 작은 상태야. 자, 이면적이 훨씬 작고 얘가 큰 상태인데, 축에서 시작했을 때, 자, 여기가 축이야. 자, 축에서 시작했을 때 나는 이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는 면적이랑, 그 다음에, 자, 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면적이 같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면은, 자, 얘는 지금 1대2 비율 관계니까 얘는 1대1 비율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이 길이랑 같은 만큼까지는 안 가겠죠. 맞아요? 그럼 알아듣고 있어? 자, 이거 몇 대 몇이었는지는 아마 기억날 것 같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축으로부터의 길이고 자, 몇 대 몇이라고 해주시면 됩니까? 그치. 자, 요거는 여러분 내신 할 때도 우리가 했었지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실 때도 간단한 연산 등은 대부분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그걸 매번 계산한 사람은 없다고요. 아니면 인테그랄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축인 게 확실해. 자, 축이 A야. 자, 축이 A고 자, 이 사람이 요 자리가 A 플러스 K인 것도 알아. 자, 요 자리가 A 플러스 K인 것도 알아. 그랬을 때 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 나는 인테그랄 하고서 자, 이 함수를 fx라고 가정을 했어. 자, fx dx를 해나갈 거야. 자, fx dx를 할 건데 얘는 0 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 거야. 능형으로 주면 내가 문제가 깔끔하게 떨어지잖아요. 면적이 몇인지 몰라 상관없잖아. 그럼 뭐 A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정적분을 해가야 된다는 거야. 그치, A 플러스 루트 3K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문제를 풀면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숫자에 해당하는 루트 3을 그냥 적분 구간에 올려서 계산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라는 거지. 그치? 맞아? 자, 요거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내신 위주로 나오는 건데, 자, 우리 얘랑 약간 관계가 되어 있는 공식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어떤 공식이 있냐면 포물선에서 사각형이랑 같이 나오는 경우야. 근데 포물선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약간 변형된 그림을 그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포물선이 아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직사각형이 아니어도 되니까 한번 잘 봐봐. 자, 이렇게 위로 블록한 어떤 이차 함수가 있고 자, 얘네들의 최고차 계수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야. 제가 접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접선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얘랑 기울기가 여기 접점이에요. 자, 기울기가 완전히 똑같은 자, 직선을 하나 평행하게 이렇게 자, 그린 다음에 만나는 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 둘을 연결을 해보는 거야. X축에 수직하게. 자, 이렇게 둘을 연결을 했어. 자, 자, 그러면 요 자리가 뭐 알파였다라고 하고 자, 요 자리가 베타였다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자, 지금 연산으로 비율 관계를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 요 접하는 접점의 위치는 몇일까요? 그치, 두근의 뭐야? 자, 두근의 뭐야? 평균이야. 자, 두근의 평균이야. 그러면 내가 자, 면적을 요렇게 면적이랑 자, 요렇게 면적을 본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두 개, 핑크색 두 개의 면적이 어떨까요? 같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보시면 되냐면 fx 실제로 식을 세우고 직선식을 세워서 알파부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 2차 함수에서 너네가 이 직선을 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봤자 2차 함수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축이 이 자리에 있는 2차 함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 면적이랑 이 면적은 둘이 어때? 같아. 근데 ES라고 쓸게. 자, 여기 ES고 ES야. 그리고 나서 이 평행사변형 안쪽에 들어있는 자, 그 포물선이 이루는 자, 위로 블록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이 면적들은
S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르키메데스 정리라고 하면서 2대1이다, 2대1이다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케이? 만약에 이거는 사실 계산으로 쓰는 문제는 아니고 이런 비슷한 세팅이 나와 있을 때 이런 성질을 좀 알고 풀자라는 거지 이거를 이제 막 메인으로 쓰는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훨씬 더 많이 쓰인다 생각하시면 되고 연산시에 어떤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연산시의 도움. 그럼 여러분들이 공식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연산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 두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고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름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자, 아르키메데스 공식이라고 합니다. 공식 혹은 정리라고 하는데 자, 이 접선의 기울기가 삐딱하다 하더라도 직사각형 안에 내접했을 때의 상황과 완전히 동일하게 면적의 비율을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면적의 비율을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 여기다가 하나 더 그릴게요. 자, 얘는 자 2차 함수와 접선에 관련된 공식인데 자, 아래로 블록한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어. 자,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있고 자,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접점이 이미 두 개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접점. 자, 접점이 이미 두 개가 있어. 자, 이 접점이 두 개가 있고, 자, 얘네 둘이 접선도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삼각형이 있다라고 할게.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삼각형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알파고 이 자리가 베타거든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얘네 둘이 이제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요. 자,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들에 대한 증명은 따로 별도로 붙일게요. 자, 여러분 증명 궁금하면, 증명 잘 안 보겠지만, 자, 증명 궁금하면, 자, 이거 붙일 테니까 이 자리가 어쨌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랬을 때 면적의 비율 관계가, 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자, 몇 대 몇일까요? 몇 대 몇일까요? 자, 얘가 면적이 몇일까요? 자, 여기를 T라고 하고, 자, 이 자리를 S라고 했을 때 T 대 S가 몇 대 몇일까? 이거는 증명이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실제로 식을 세워서 보시면 되고, 얘네들이 알파나 베타나 혹은 자,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관계가 없이 항상 성립을 한다는 거야. 자, 2대1이에요, 2대1. 자, 삼각형은 담겨있는, 삼각형도 담겨있는 쪽이 안쪽이 2네. 자, 직사각형은 이제 접하는 접선이나 평행사변도 접선을 이루고 있지만, 결국엔 2대1에 해당하고, 자, 얘도 2대1에 해당한다라는 거는, 자, 비율 관계가 똑같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율 관계가 똑같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면적은 이 정도만 보면 돼요. 요거 특히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진짜 정말 욕심 안 부리고 두 개만 확실하게 기억해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124페이지에다가 자, 이렇게 하나 적어볼게요. 124페이지 아래쪽에다가. 자, 124페이지 아래쪽에다가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그 아래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를 구분하겠습니다. 자,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의 구분이고, 자, 함수의 구분인데 이거는 제가 이름을 붙인 거기 때문에 실제로 뭐 통용되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자, 내신 문제 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거니까 한번 잘 대답을 해봐 주세요. 자, 첫 번째. 자,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는 어쨌든 이제 부정적분도 함수잖아요. 자, 인테그랄 하고서 자, a부터 x까지 ft dt라고 되어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생겨져 있으면 제가 자, 이거는 자, 정적분이긴 정적분인데 밑끝을 몇으로 열어놨어? x를 열어놨어. 그래서 자, 이거는 어떤 정적분이라 제가 이름을 붙였었죠? 앞으로 계속 문제 풀 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건데 아래 끝이 몇으로 고정되어 있어? 그치? 자, 아래 끝 고정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아래 끝 고정형 정적분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두 가지를 써놓고 시작을 해야 돼. 자, 두 가지를 써놓고 시작해야 돼. 일단 얘를 라지 fx라고 쓰는 건 아주 유효하다는 거지. 왜냐면 거의 대부분 미분하면 바로 스몰 fx가 나오니까. 자, 그럼 라지 fx라고 쓰면요. 라지 fx는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두 가지를 일단 써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럼 이게 굉장히 사소하지만 얘를 안 써서 문제를 못 풀어내는 경우가 많다. 라지 fa는 몇이다?
0이다. 너무 중요하다. 자, 거기에다가 추가로 라지 f를 미분했을 때는 바로 뭐가 나온다? 스몰 fx 그 자체가 나온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 여기 ft지만 fx라는 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치겠습니다. 자, fx라는 함수를 2차 함수로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fx를 2차 함수로 가정을 하면 뭐 이렇게 생겼어.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 그러면 자, 이 2차 함수를 정적분한 자, 인테그랄. 자, 얘를 정적분한 함수는 자, 우리가 확정이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자, 얘를 정적분한 함수는 너무 많은 거예요. 모양은 확정되어 있어요. 자, 모양은 확정이 되어 있겠죠? 왜냐면 결국엔 개형은 나와 있는 거니까 애가 모양은 이건 확실해. 이건 확실해. 하지만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중이야.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다 하나 뭘 걸어줬냐면 자, A, 몇을 지난다고 걸어주신 거야. 0을 지난다고 걸어주신 거야. 그럼 A, 0을 지나니까 얘가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X축을 어디쯤에서 마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신 거지. 아, A, 0이라는 부분을 뭐 지나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 자리가 뭐 A, 0을 지나면 이 자리가 A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X축을 확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아니야 A가 여기 있었어. 여기가 A면 이렇게 지난다고 확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고 이게 나와 있으면 아 A, 0 지나면서 만약에 뭐 A가 여기였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여기가 A였어. 그럼 오른쪽으로 쭉 적분을 해나가. 그러면은 계속 음수, 자, 그 도함수가 음수가 나오는 지점까지는 면적이 음수로 누적이 되겠지. 내려가겠죠. 맞습니까?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수로 누적이 되면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지. 하지만 A 값에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개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개형은 정해져 있으니까 개형을 확정을 하시고 X축을 마지막에 조절하는 방향으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 도함수가 너무 확실하게 나와 있으면 그리고 A가 쉬운 지점에 있으면 얘네가 면적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가끔가다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자 여러분 봐봐. 내가 A에서 만약에 적분을 X가 A보다 작은 쪽이라고 칩시다. 그럼 역방향으로 적분을 하잖아요. 근데 역방향으로 적분을 하는데 Y값들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러면은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근데 내려가는 게 여기서 내려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자 여기에 내 아래 끝이 고정이 되어 있고 자 이 왼쪽 방향으로 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자 왼쪽 방향으로 적분을 하면 아 얘네가 양수니까 자 왼쪽 방향이 잘못됐네 해서 내려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마지막에 내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자 내려온 게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방향은 항상 같이 가면서 그 방향을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됩니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많은 유형에서 한 70% 부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중에 거의 70%는 이걸로 주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안에서 물론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첨가를 해가지고 문제를 보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니까 이런 유형 보면 자, 당황하지 말고 내가 아는 정보는 전부 다 써놓고 나서 추가로 받은 정보 가지고 문제를 잘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좀 쉬운 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무슨 고정형 문제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요? 얘들아, 내신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 자, 어떤 고정형이 있었지? 응? 아, 아니야. 윗급 고정형이랑 아래급 고정형이랑 똑같죠. 뭐, 바꾸면 되니까. 맞아요. 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구간 길이 고정형 문제라고 했어요. 자, 구간 길이 고정형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 자,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적분의 형태를 보면서 아 이건 어떤 정적분이 저건 어떤 정적분이냐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아 졸지마 김민재 주는 거 아니지? 무슨 크게 떠. 자 어떤 정적분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일단 이건 하지마. 수학 2가 사실 문제가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잖아요. 문제 자체에 압도되지는 마세요. 우리가 가오가 없냐? 돈이 없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냥 당당하게 풀르는 거. 어차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문제 쫄아서 답을 못 내거나 아니면 심지어 뭔가 유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굳이 쫄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럼 봤어. 대충 봤어. 인테그랄 싫긴 하지만 봤어. 근데 얘는
자, P적분 함수가 FT기는 한데요. 문제가 구간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애들은 자, 내가 적분 구간의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다. 자, 적분이라는 말을 제가 잘 안 쓰긴 하는데 자, 적분 구간 길이 고정형입니다. 자, 구간 길이 고정형 문항이에요. 자, 구간 길이 고정형 문항을 좀 봤어. 근데 여기에서는 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없어. 지금 봐봐. 자, 얘는 제가 함부로 쓰지도 않을 건데, 일단, 자, 라지 gx라고 써둡시다. 자, 라지 gx라고 써두고, 자, 얘네들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어요? a가 0이 아닌 함수라고 가정을 하면, 둘을 똑같게 내가 맞출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몇에서 0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이 gx는 사실은, 자, 직접적으로 ft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일단 한번 써볼게요. 자, 뭘 쓸 수 있냐면, g'x는요, g'x를 한번 써본다라고 하면 g'x는 fx 플러스 a 값에서 fx를 뭐 한 거다? 뺀 거다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fx가 n차였다고 치자. 자, 다항함수 위주로 우리가 지금은 수학 2니까 다루고 있으니까 얘가 n차였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얘도 n차식일 거잖아요. 그쵸? 자, 얘도 n차식이겠지. 자, n차식에서 n차식을 빼면 몇 차식이 나올까? 높은 확률로.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3차수가 내려가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SN의 관계, SN이 N세제곱이었다라고 치자. 아니다? 그냥 이걸로 보자. 내가 이거 물어봐야지. 자,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었다라고 치자. 자, 그러면은 자, SN을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S에 관한 함수인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자, SN에서 자, SN-1을 빼요. 자, SN에서 SN-1을 빼면 뭐가 돼요? 이걸 N 뭐야? N 제곱이다. 이거 더하면 이거 나오잖아. K제곱의 합이 이거잖아. 여러분 알아? 그러니까 역으로 인지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쭉 다 훑어서 나는 개념 다 아는 것 같아 하면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정방향으로 명제를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잖아. 그럼 만약에 필요충분 관계가 성립을 하지? 그러면은 뒤에 걸 보고 앞에 걸 추론하는 방식으로 출제를 하는 게 모의고사나 자, 아니면 평가원에서 많이 출제를 하는 방식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까요? 어쨌든 자, 3차식을 미분을 했더니 미분이래. 자, 이렇게 뺐더니 둘이 몇 차식이 나왔어? 2차식이 나왔어. 자, 그럼 얘는 어쨌든간 몇 차식이라는 거야? n만 쓸차라는 거야. 좀 빡이 치죠?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함수가요 몇 차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프라임을 했더니 n-1차래매. 얘는 n차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 함수가 몇 차였다는 거야? n차였다는 거야, n차. 그러니까 원래 도함수가 n차고 구간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자, 얘는 n차식이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라지 gx가 fx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그리고 a가 몇이냐에 따라서 식이 많이 복잡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보지 마. 자,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자, 오히려 이렇게 구간 길이 고정형 문제가 줬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자, 어떤 방향으로 출제가 되냐면요. 자, 얘가 오히려 그러니까 얘는 쉬운데 얘가 오히려 이거 움직임 거리나 변이 문제랑 같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 자, 왜냐면 함수를 간단하게 주고 너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자, 라지 ft 봐봐. 자, 라지 ft 보시면 얘가 자, 그냥 하나의 함수로 써져 있다라는 것도 내 욕심이죠. 단일 함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뭐별로 정의된 함수일 수도 있어? 그럴 확률이 높아?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일 확률이 높아. 자,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일 확률이 높고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를 잘 그려. 자, 함수를 그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구간의 길이와 이 함수의 특성을 짬뽕해서 잘 보면서 분명히 이 사람이 이 값에 뭘 물어볼까요? 여러분 보통 구간 길이 고정형 문항은 자, 이 구간 길이 고정형 문항은 뭘 물어볼까? 이 값의
개나 최소만 물어볼 거. 그거 외에 다른 걸 물어보면 너무 과하게 힘든 문제긴 하니까 얘는 약간 이제 시간을 배분을 할 때도 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자, 얘는 보통은 자, 최대값이나 아니면 최소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었잖아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요? 자, 최대값 최소를 구하라라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최대한 자,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든지 뭐 단일항으로 나와 있는 함수, 단일식으로 구성된 함수든지 잘 그려서 자, 구간을 이미 확정해서 푸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구간 확정 후 풀이를 진행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생김새가 이렇게 생긴 거야. 자,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뭐 이렇게 생겼어. 무지성같이 이렇게 생겼어? 자, 요 자리가 알파고 뭐 요 자리가 베타고 정확하게 몇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이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적분을 했는데 정적분의 최대값을 구하래. 최소값 따위는 없겠죠? 잘 생각해보세요. 계속 음수로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면 자, 내 구간의 어디가 이거 2차 함수라고 할게. 자, 구간의 어디가? 구간의 평균이 2차 함수에 어디에 딱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축이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정을 해서 자, x 플러스 2분의 a가 되겠죠. 자, 구간의 평균값이 자, 축이다라고 아예 확정을 해서 문제를 풀라는 이건 문제마다 여러분 다르게 적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피적분 함수를 그려놓고 구간이 아예 길이가 딱 나와 있네. 그러면 여기서 최대겠지 하고 확정해서 답을 내야지 그냥 이렇게 푸는 건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풀려고 하면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됩니까? 자,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오늘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좀 중요한 내용 쭉 넘어가서 같이 볼게요. 자, 129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9페이지 봐봐. 자, 129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그냥 자, 키포인트 있는 부분 볼게요. 자, 129페이지 맨 아래쪽에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전체 박스를 쳐주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요.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데 계산이 찝찝해. 계산이 너무 복잡해. 근데 뭔가 구간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자,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x가 0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러분들이 구간에 대칭성이 있다라고 발견이 되면 반드시 자, 우함수나 기함수 여부를 확인하라는 거 거기다 쓰세요. 자, 정적분 진행 전에 자, 구간의 특성을 보고 여러분들이 자, 우함수인지 자, 아니면 우함수인지 아니면 기함수인지 판단 후 문제를 풀라는 거야. 자, 판단 후 풀기. 그러니까 시간을 괜히 이상한 데 써먹지 말고 이상한 데만 까먹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확인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문제 있으니까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전대칭과 선대칭에 대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딱히 막 뭐 더 이상 볼 거는 없는 것 같아. 볼 건 없고 면적 공식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풀 수 있는 거 말고 굉장히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게 2차 함수 관련된 공식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수 2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 만한 내용은 좀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문제 출제와 관련이 있는 자,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맨날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수 1 간단하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한번 가보세요. 얘 대답만 하세요. 자, 수 1에서 자, 도형 파트를 좀 복습을 할게요. 자, 도형 파트를 복습을 해. 자, 도형 파트 중에서도 갑자기 생각나서 요것도 하나 해보자. 자, 여러분 어떤 삼각형이야. 자, 삼각형인데 자, 세 변의 길이 중에 두 변의 길이가 같대. 자, 세 변의 길이 중에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삼각형인 거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준 건 뭘 준 거야? 자, 이등변 삼각형은 뭘 준 걸까요? 자, 일단 이등변 삼각형을 딱 받았어. 그럼 우리는 보통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각이라고요? 자, 이거 무슨 각이라고요? 꼭지각에서 자, 대변으로 뭘 때려야 돼요? 수선의 발이 있어야죠. 자, 그리고 이 길이가 몇 등분 된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2등분 된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그러면 2등분만 시켰을 뿐인데 수직이 자동으로 돼서 무슨 삼각형이 2개가 나왔어? 직각삼각형이 2개가 나왔고 이등변 삼각형은 그냥 다 준 거야. 다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다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삼각형에서는 일단 이게 좀 중요하게 나오는 것 같고 원 파트를 좀 복습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 그리고 아는 내용은 다 대답을 해봐. 자,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자,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자, 여러분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말고요.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특징이 뭐가 있죠?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특징이 뭐가 있을까? 뭐라고? 대각의 합이. 그치, 그러면 되는 거지. 자, 대각의 합이 180도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근데 만약에 내가 보조선을 이렇게 한번 2개를 그려볼게. 자, 보조선 이렇게 2개를 그리고 자, 꼭지점 4개를 잘 연결을 해서 자, 내접 사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접 사각형을 그리면요. 여러분들 뭘 알 수 있냐면 여러 가지 각이 같다라는 것도 아는데 자, 원주각에 의해서 같은 각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자, 여기 A, B, C, D라고 한번 써볼게. 자, A랑 B랑 C랑 D랑 같잖아. 그럼 얘를 보면 일단 1차적으로 이 그림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자, 여러 가지 뭐 원주각도 생각하고 뭐 이것저것 있겠잖아요. 자, 원주각을 통해서 각이 같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 자, 본능적으로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된다? 무슨 관계? 닮음을 생각해야 된다. 자, 닮음이 없으면 풀 수가 없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거 관련된 거 하나 나와요. 자, 닮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요각을 동그라미라고 하면 요각이 또 동그라미겠죠? 그쵸? 자, 요각이 x라고 하면 요각이 x일 텐데 자, 학생들이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원래 닮음을 찾으면 어떤 식으로 많이 찾게 되냐면 평행선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크로스해서 닮음을 많이 찾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 닮음을 찾을 때 얘랑 그 다음에 자, 얘랑 서로 대응변인 경우고 자, 얘랑 대응변인 경우에서 이렇게 흘러가잖아. 근데 원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 삼각형이 둘이 닮음이기는 한데요. 자, 이 아이의 대응변. 자, 여기를 뭐 O라고 했을 때 OA의 대응변은 저 왼쪽 삼각형에서는 누구라는 거? 그치, OB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되고 OD의 대응변은 OC라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닮은 비가 예를 들어서 닮은 비가 M 대 N이었다라고 치자. 자,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야. 그럼 얘네 닮은 비가 M 대 N이었을 거잖아. 근데 얘랑 얘도 닮은 비가 그럼 몇 대 몇이었을 거야? M 대 N이었을 거지. 그럼 얘랑 얘 대응변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자, 얘 대 저 짧은 변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요 길이가 몇 대? 요 길이가 몇 대? M 대, 자, 저쪽 길이가 몇이었다? N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닮음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둘이도 닮음이고 이렇게 둘이도 닮음이고 그 다음에 자, 얘랑 얘네도 닮음이고요. 그리고 얘랑 얘네도 닮음이다. 전부 다 닮은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게 문제 출제 포인트로 오늘 출제가 됐어요. 난 그거 다 틀릴 거라고 생각해. 뒤쪽에 객관식 뒤쪽에 있긴 한데 좀 어려워요. 좀 어렵고 원 안에서는 닮음을 잘 찾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맞다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물론 이 그림을 제가 똑같이 그리진 않았죠. 원주각을 보고서 여러분 닮음을 찾으시되 자, 내접 사각형을 찾는 과정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닮음은 여러분들이 자, 각을 하나 찍어놓고 닮음인지 아닌지 계속 확인을 하면서 푸시는 작업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왜 원과 비례 봤을 때 우리가 자, 이렇게 했었잖아. 닮음이 이유다라고 했었는데 자, PAB 자, PCD 있으면 자, PA 곱하기 PB랑 자, PA 곱하기 PB랑 맞습니까?
자, PA 곱하기 PB랑 자, 그 다음에 PC 곱하기 PD가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두 활선에 자, 잘려있는 길이가 같은데 그 이유는 이 노란색 삼각형이랑요. 자, 이 노란색 삼각형이랑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주황색 삼각형이 서로 무슨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닮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얘 대 얘랑 그 다음에 자, 얘 대 얘랑 같다라고 해서 자, 요런 그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해가지고 자, 비례식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됩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시험 일단 보고 같이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5분만 있다가 볼 테니까 좀 준비해주세요. 네, 자, 오답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답이 이상하면 얘기해줘, 얘들아. 자, 1번부터 1번에 2번 2번에 4번 3번에 1번 4번에 2번 문제 한 번 틀렸네? 자, 5번에 5번 민지다, 너도 틀렸어? 내가 얘 부른 거야. 너 왜 네가 웃어? 5번에 5번 6번에 3번 7번에 4번 8번에 5번 9번도 5번 10번에 3번 11번에 4번 12번에 1번 13번에 2번 그 다음에 14번에 5번 16번에 2입니다. 2 숫자 2 그리고 17번에 15번에 3번 15번 내가 안 불렀어요? 15번에 3번 미안해. 그 다음에 16에 2 그 다음에 17에 15 18에 7 19번에 19 20번에 96 21번에 20이고요 22번이 오히려 할만해서 149 맞았어? 왜? 계산을 어떻게 하냐고? 한번 볼게 얘들아. 제가 오답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그 수열 문제는 할 건데 중간에 이상한 거 하나 나왔거든요. 이거 틀릴 줄 알았어. 이거 내가 맞으라고 했는데 이거 찍었네. 전략적으로 넘어갔네. 이게 여기 20번이 약간 오류가 있어서 제가 이게 사전교육을 제가 풀어봤잖아. 20번 오류가 있어가지고 20번 부추정답 처리를 할 건데 혹시 딴 답 쓴 사람 있어? 20번요? 아니? 쓰기 썼는데 되게 그러니까 내가 한번 볼게. 그 최고차의 개수가 약간 이 문제 풀이가 이상해가지고 아니야, 음수는 맞아요. 음수는 맞아. 음수는 맞고 일단 풀이를 한번 보고 뭐 이상하면 얘들아 얘기해줘. 어려웠나 보네. 어려우니까 이게 제가 모의고사 딴 걸 넘어갔거든요. 그 전에 사설이 여러 개 종류가 있는데 모의고사 딴 걸로 넘어가가지고 거시기 한데 보니까 오늘은 한 3개, 4개 정도가 최고점인 것 같네. 자, 이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채점을 해봐야죠. 자, 첫 번째 답. 그냥 제가 의식의 흐름대로 풀게요. 자, 어땠을 것 같냐면 첫 번째 바닥 공차? 응? 왜? 이러다가 제가 공비랑 바꿔서 그냥 별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3번은 공비가 음수고 여러분 그거 하나 3번 틀린 사람 대답해줘? 미치겠다. 3번 둘이나 넘어갔네? 자, 등비 수열이 나오면 뭐가 메인 출제 포인트다. 등비 수열이 쉬운 문제로 나오면 뭘 해야 된다? 계산을 해야 된다.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나눗셈을 해야 된다. 자, 요거 보시면 되고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붙이세요. 자, 넘어가고 자, 두 번째 받아 와가지고 5번 괜찮고 자, 그다음 6번은 제가 아까 이야기해드린 공식으로 푼 사람 있어요? 0부터 2까지 점적분 값이 3분의 4고 2부터 3까지도 3분의 4니까 3분의 8이다 해가지고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7번에서 이? 이러다가 7번 그래프를 여러분 못 그리게 써서 거시기 한 사람 있었어? 그럼 진짜 반성 좀 해, 알겠지? 자, 넘어간다. 여기는 풀 게 없어. 그래서 나 8번을 풀 거야. 8번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 문제는 좋은 문제고 매우 절묘했고 우리 이번에 3월 모의고사에도 이런 게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르죠? 여기다 내가 뭐라고 써냐면 매우 리스키 이렇게 써놨어. 이거 무조건 틀리겠다. 맨날 틀리겠다 하는데 이게 뭐를 파고들었냐면 우리가 초항을 잘 못 구한다는 그걸 파고든 거야. 여러분 봐봐. 자, 이 사람은 SN을 주셨는데 SN을 시그마로 주셨죠. 자, SN을 시그마로 주셨고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하고 니네가 못할 법한 문제는 아니지만 자, 지금은 자, AK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 이 식을 2n 플러스 2라고 했잖아. 그러면 다른 건 이제 제쳐주고 나서 일단 n에다가 몇을 한번 집어넣어봐야 돼. 1을 집어넣어봐야 돼. 자, 근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S1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1 넣어서 4라는 건 잘 구해요. 근데 자, 이 항 자체가 첫 번째 항이면서 일반항을 표현하는 값이다 보니까 A1분의 1 곱하기 2에서 2다라고 잘 써놔야 돼. 그럼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는 인지 부조화로 A1을 2라고 생각하는 거야. 가끔 그럴 수도 있지 않아? 자, A1이 실제로 몇이에요? 2분의 1입니다. 자, 2분의 1이라는 거 일단 잘 써두시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봐봐. 자, 이제 이건 보지 않아도 돼. 자, 얘는 그냥 뭐일 뿐이냐면 일반항일 뿐이야. 자, SN에서 SN-1을 빼면요. 여러분들이 얘를 가지고는 뭘 쓸 수 있냐면 일반항이 나온다라는 성질까지는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괜찮죠? 돼요? 근데 잘 생각해봐. 합이 n에 관한 1차식이야. 그러면은 원래 일반항은 상수겠지? 상수항을 합쳐야 1차로 넘어가고 1차를 합쳐야 2차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실제로 n에다가 n-1 집어넣어서 잘 빼시면 2 나옵니다. 2. 오케이? 자, 그래서 an은 하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n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몇이야? 몇이야?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구나. 미안해. 자,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인가? 자,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맞죠? 자,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고 자, 얘를 잘 적용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 n에다가 몇이 들어간 이후부터 A1은 따로고 자, 이거 몇부터? 몇 번째 항부터일까? 두 번째 항부터 이제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그마 구하라는 거 봐봐. 자, 네오 리스키가 K가 몇부터 시작해요? 2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터는 이걸 이용해서 부분분수로 막 푸시면 되는데 다만 A1은 몇을 갖다 써줘야 되는 거야? 2분의 1을 갖다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그 구하는 값이요. 시그마 K가 2부터 몇까지? 9까지 하고서 자, 얘는 두 번째 항부터는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역수가 들어가 있으니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2고 실제로 A1이 2분의 1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이 답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1은 A1대로 잘 꺼내서 A1은 상수니까 그냥 상수로서 역할을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요 일반항은 자 내가 일반항을 열심히 꺼내봤는데 첫 번째 항에는 성립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몇 번째 항부터 쓸 수 있어? 두 번째 항부터 쓸 수 있는데 얘가 두 번째부터 더하라고 했으니까 일반항 쓰는 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알겠죠? 만약에 첫 번째 항을 못 구했다라고 하면 첫 번째 항 구하는 거 조금 보시고 이 문제는 두고두고 복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유형이 요즘에 이제 요즘이 아니지 항상 많이 나오는 자 SN과 시그마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고 n에 관한 일반항이 나왔 n에 관한 식이 나왔을 때 그것들을 이제 다루는 그런 기본 스킬이 기본 그런 연산을 잘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좋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는 얘 빼고는 9번, 10번은 오히려 괜찮았던 것 같아. 9번, 10번은 나쁘지 않았어. 어렵지 않았는데 10번이 틀린 사람들은 이거 다시 한번 풀어봐. 10번은 여러분 그래프만 잘 그리셔도 되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웁니다. 10번 틀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너무 여러분들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나는 그냥 일단 정근선이 Y는 B에 있으니까 그려놓고 나서 애가 이렇게 갔잖아. 자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겠지. 그래 놓고 나서 이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그냥 지형대로 따라서 갔어.
그랬더니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라고 했냐면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면요. 자, 이런 관계식이 나와요. a의 a제곱이 b 플러스 1이고 이 값이 자, a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관계식까지 그냥 잘 나옵니다. 이게 나와야 되고 a가 2예요. 그래서 b가 그래서 3이고 오케이? 자, 이거는 안 어려웠어. 그냥 문제를 보고 그래프가 없네. 이런 거는 우리 안 되는 거야. 넘어가야 되는 거야. 틀린 사람 있으면 안 돼. 자, 넘어가. 자, 넘어가서 11번부터 좀 복잡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뒤에 14번 보면 14번이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14번이 여러분 풀기 불편했을까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14번이 좋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 너무 기본 문제여서 얘는 만약에 학교 시험에 모의고사에 나오면 얘를 약간 변형해서 내시겠지. 이거는 너무 이제 고리타분한 유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11번부터 그냥 15번까지 쭉 풀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 내가 문제 한번 읽어볼게. 자, 두 실수 a와 b래. 그러니까 a, b가 그냥 어떤 숫자라는 건데 3차 함수 fx를 주셨어. 그치? 근데 fx를 너무 대놓고 줬잖아. 나한테 뭘 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어딜 좀 봐달라고 애원하는 거 같아? 그치. 변곡점을 봐달라고 하는 거야.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 x가 몇인 지점에서 변곡점입니까? 2인 지점에서 변곡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변곡점이 이 지점에 있고 애가 생김새가 이랬겠지. 자, 근데 4에서 뭘 갔는데? 뭐 접선을 갔는데 4에서 접선을 갔는데 그럼 우리가 본능적으로 뭘 하나 캐치를 해야 되냐면 자, 문제 푸는 거랑 관계없이 4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질 수 있는 위치를 자, 일단 써놔야지. 몇일까? 0이겠지? 맞아요?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흰색이 fx란 말이야. fx를 그대로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 이동하시겠대? b만큼 평행 이동하시겠대. b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 노란색 직선,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직선이랑 다시 뭐 하시겠대? 접하시겠대.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만 그려도 이게 b가 나온다는 게 자,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옮겼다고? 그러면 이 점이 x축의 방향으로만 이동을 해서 여기 와서 뭐 하겠지? 붙어야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 0의 위치가 여기 와야 돼. 자, 여기 와서 얘가 이렇게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돼가지고 자, 접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좌표가 하필이면 몇이래? 5래. 자, 다시 말해서 f 자 5-b는 결국엔 평행 이동이 어떻게 된 상태냐면 f0의 위치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까요? 그래서 b는 몇이다? b는 몇이다? 5다라고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b는 5야. 자, b는 5야. 자, b는 5고 이 자리가 이제 x자리가 5고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답 처리는 또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저는 이렇게 풀었거든요. 자, 요 좌표랑 요 좌표 사이에 자, 요 좌표랑 요 좌표 사이에 결국엔 기울기가 4에서의 뭐의 기울기랑 같다?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 그래서 나는 f'4의 값이 자,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얘기를 할 거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나는 요 점이랑 요 점을 사용을 할 거야. 자, 5-4분의 자, 5-4분의 자, 평행 이동한 애한테 5를 집어넣은 거니까 f 몇인 거예요, y 값은? 0인 거야. 자, 요 값이랑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a 값도 잘 나와요. 되지? 자, 그러면은 b는 찾아놓고 문제를 풀려고 했어야 되고 실제로 이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가장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접선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그 접선을 활용을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결국엔 이런 문제들은 이제 대칭성을 스스로 항상 염두를 하고 있어야지. 자, 대칭성을 염두를 하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접선 등등은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지만 대칭성으로 접근을 해서 풀리면 그냥 풀면 되지. 왜냐면 이 11번 문제가 좀 애매한 게 이 정도 난이도들은 아주 쉽진 않지만 그래도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첨가를 해서 출제를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푸시면 이게 제일 그냥 간단한 풀이고 물론 다른 걸로 하지 마세요. 추천하지 않아. 오케이?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자, 객관식에서 제일 필만한 문제가 뭐였냐고 물어보면 저는 12번이랑 8번이랑 이렇게 두 개. 12번이 전 좋은 문제였다라고 하네요. 11번, 그러니까 12번, 13번 두 개 괜찮았고 14번은 조금 어렵긴 했지만 별로였고 15번도 좋았어요. 자, 12, 13, 15번 이렇게 세 문제가 좋았는데 자, 12번 한번 봅시다. 자, 풀어서 맞은 사람 있어요? 자, 12번 한번 볼게요. 자, 12번은 자,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보다가 애들이 이제 여러 개의 변수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웠을 수 있겠다 하는데 그럼 다음번에 봤을 때 이런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키워드를 좀 잡아봤는데 키워드를 잡아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그래프의 교점이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몇 개가 만나고 있어 지금? 두 개가 만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쪽에만 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쪽 그래프한테 다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두 함수에 각각 대입해야 돼요. 자, 두 함수에 각각 대입하셔야 됩니다. 자, 각각 대입하셔야 되고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자, 어느 정도 우리가 직각삼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 모양새가 나오니까 대칭성이나 아니면 닮은 비 등등도 생각해야 된다. 자, 대칭성. 왜냐면 점대칭이 보이잖아. 거기에다가 대칭성에다가 닮음까지 잘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만약에 여러분 저 같으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으면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뒤에 빠꾸에다 다시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풀 수 있고 다음번에 아니면 3월 모의고사에서 아마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수로그함수 그래프 문제랑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 거의 걔네들이 어려우니까 애들이 많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낼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3월에는. 그치? 자, 그래서 자, 한번 보자. 일단 얘는 자, C,0에 스스로 점대칭하고 있잖아. C,0에 스스로 점대칭하고 있어요. 좀 크게 그려. 자, C,0은 그 탄젠트 함수한테는 반주기에 해당하고 코사인 함수한테는 4분의 1주기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C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라고 여러분 써주셨어요. C? B분의 1에다가 다시 절반 아니야? 여기가 B분의 1이잖아. 아니야?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라고 한 걸 텐데? 안 그렇습니까? 왜냐면 지금 그 코사인 함수가 주기가 몇이에요? 코사인 함수 주기가 몇이야 얘들아? B분의 2죠? 맞아요? 그럼 여기가 반주기니까 이 자리가 B분의 1 아니야? 그치? 이걸 틀렸으면 너 내가 해줄 말이 없어. 미안. 자, 여기 코사인 함수 이렇게 생겼으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의 위치가 지금 2B분의 1이에요. 2B분의 1. 이 지점의 위치가 2B분의 1이다라는 거 잘 써주시고 여러분 생각보다 그냥 천천히 내가 아는 것들을 몇 개 써내려 가다 보면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탄젠트 함수는 한 이쯤에서 만나는 거 같네? 자, 얘가 지 자신의 점근선일 거고 자 이쪽에서도 뭐 점근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나고 있다. 이 정도 표기를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 점과 이 점은 자 스스로 지금 코사인 함수도 2B분의 1,0에 점대칭하고 그 다음에 탄젠트도 자 둘이서 자, 점대칭하기 때문에 자 얘랑 얘도 점대칭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일단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근데 이 사람 좀 웃긴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삼각형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래. 그래서 나는 이 길이를 알잖아. 이등변 삼각형 같이 안 생겼죠? 그냥 보세요. 자, 이 길이가 2B분의 1이라는 걸 알잖아. 그리고 이 길이랑 어떻다고 했어? 문제 읽었어? 저 OCA가 무슨 삼각형이래? 아, 그거 안 나와 있나? 알 수가 없나요? OCA 삼각형? 이 길이랑 알 수가 없군요.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 되는 거군요. 아, 그렇군요. 발견을 해야 되네. 2B분의 1이고 라지 A점은 둘이 어떻다고 하면 되더라? 라지 A. 그러니까 코사인 값이, 여러분 코사인 값이 요 각의 코사인 값이 몇 분의 몇이래요? 3분의 1이래요. 그리고 또 알게 2분의 파이. 어디가 2분의 파이래? AOB가 2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발견 오케이 발견. 자 그림 너무 안 그리겠네. 안 그리겠다. 자 이렇게 생겼잖아. 자 이렇게 생겼는데 얘들아 잘 봐. 자 그냥 대략적으로 그려주세요. 여기가 직각이지.
자, 여기가 C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떻다는 걸 알고 있죠? 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좀 더 이렇게 낮춰서 그려볼게요. 자, 얘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자, 이게 직각삼각형인데 직각삼각형 빗변의 중점이야. 그럼 얘는 무슨 심? 아, 진짜. 외심. 아, 그것까지 알려줘야 돼, 여러분? 자, 이 길이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발견을, 자, 직각을 통해서 잘 발견을 하시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실제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또 몇 b분의 1이다? 2b분의 1이다 하신 다음에 코사인 값이 몇이라고 했어요?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3대 1이겠지. 그럼 요 아래쪽에 잘려있는 이 길이는 자 6b분의 1이고요. 자 2b분의 1에서 6b분의 1을 빼시면 3b분의 1입니다. 3b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잘 나왔고 여기다 그냥 h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h라고 표현을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했냐면 나는 반드시 교점의 위치를 수선의 발, x축, y축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어떻게든 a, b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대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근데 뭔가 이제 발견을 잘 했었어야 되는 거고 자, 요 점의 좌표는 지금 A죠? 라지 A점의 좌표가요. 3b분의 1콤마라고 하는 x값은 이 사람이 준 저 i한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잘 알아듣고 y값도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대 3대 자 2루트 2일 거니까 요 길이에다가 2루트 2 곱하시면 높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자, 코사인 값이 3대 1이니까 2루트 2라는 거 그냥 암산했습니다. 3대 1대 2루트 2인 거 이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요 길이에다가 2루트 2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 정도 삼각비를 여러분들이 다루는 거는 그냥 문제 풀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다 2루트 2 곱하면 3b분의 루트 2라고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럼 이 A 좌표를 자, 코사인 함수한테도 집어넣고 탄젠트 함수한테도 집어넣으면 문제가 잘 풀려요. 이겠어요? 했는데 안 나왔어? 그건 이상해. 그럼 끝까지 계산 한번 해보자. 자, 그건 진짜 이상한 거. 네가 아마 계산을 잘못했을 거야. 내가 혹시 답을 잘못 불렀니? 1번인데? 아니야? 너 혹시 2분의 1 안 곱한 거 아니야? 너 여기? 아니 2를 안 곱했거나? 아니 그냥 자, 이거 아니에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탄젠트 있잖아요. A 곱하기 탄젠트 하고서 자, B하고 파이하고 X가 들어가 있으니까 x가 3b분의 1이잖아. 3b분의 1이고 자, 요 값이 지금 자, 3b분의 루트 2라고 나와야 돼. 자, 3b분의 루트 2라고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코사인 함수한테도 집어넣었을 때 코사인 함수가 코사인 b하고 파이하고 x가 있으니까 x 자리에 3b분의 1 잘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3b분의 루트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a점을 둘 다 집어넣은 거야. 그럼 b랑 b랑 없어지고 3분의 파이는 60도잖아요. 자, 코사인 60도는 몇이에요? 2분의 1이 되겠죠? 자, 요 값이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3b분의 루트 2가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b 값은 3분의 2 루트 2가 되면 되겠다. 그치? 요거까지 맞았어? 요거 맞았어? 요거? 아니 좀 B로에서 탄젠트였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아무튼 3분의 2 루트 2다라고 구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3분의 2 루트 2 잘 넣으시면 a 값도 잘 나옵니다. 자, a 값도 잘 나오고 a 값이 몇이다? a 값이 2루트 3분의 1인가? 나 이렇게 나와. 2루트 3분의 1. 2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본인이 스스로 풀 때보다 왜 쉽게 느껴지는 거냐면 저는 아예 타겟을 했죠. 어디만 본 거야? 점대칭 위주로 보고 점대칭에서 뭔가 하나 발견했더니 비율관계가 예쁘게 짝짝 나와가지고 나중에 두 함수한테 각각 집어넣어서 연립하실 때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자, 두 함수한테 각각 집어넣어서 써주는 것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뭔가 쓰잘데없는 힌트를 당연히 문제에서 주진 않으니까 직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었나를 잘 발견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다. 자, 오랜만에 삼각형의 성질 중에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을 활용해서 푸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얘는 삼각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가진 특징을 활용해서 푸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 오히려 이제 중등기하가 좀 강하게 작용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답구하는 것만 그냥 연립하면 되죠. 돼요?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13번. 자, 13번 한번 볼게요. 자, 13번. 13번은 제가 이제 뭘 드리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냐면
그 해설지를 좀 나눠드리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살짝 설명을 하고 해설지를 드리면서 아 이런 상황이구나를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자 13번의 문제 읽으셨나요? 13번 어려웠어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양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근데 실수 n에 대한 방정식이 저렇대. 그럼 저 방정식을 풀면 저는 이제 이런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잖아요. x의 n제곱이 k거나 자 x의 n 플러스 1제곱의 k다라고 하는 방정식들의 해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n이 홀수든 짝수든 관계없이 연속해서 두 차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n이 홀수라고 하면 얘는 근이, 실근이 몇 개? 실근 몇 개? 한 개. 우리 이제 배워서 알잖아. 저는 이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나름 이제 출제를 할 의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자 n이 홀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홀수 다항함수는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맞아? 홀수 다항함수는 생김새가 이렇다고. 그 다음에 자 얘는 무슨 수겠어? 짝수겠지. 자 짝수 다항함수인데 내가 조금 더 낮은 차수를 홀수로 세팅을 했으니까 높으니까 애가 더 좁아져요. 이 폭이 좁아져서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어. 자 근데 얘랑 y는 k라는 자, 상수함수가 만났는데 교점이 몇 개야? 3개가 가능하죠? 근데 이 셋이서 뭘 이루신대? 또라이 같잖아. 실제로 값도 약간 또라이 같아. 선생님 이게 어떻게 등차 수열이죠? 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 지점은 이 이제 원점 근처에서 발생하거든요. 근데 생긴 걸로 이걸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자. 만약에 이런 세팅이야. 그럼 근이 3개가 3개의 근을 내가 이제 짜라랑 써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자 왼쪽에 생기는 근은 2i의 음수근이니까 첫 번째 근은요 마이너스 자 k의 n 플러스 1분의 1승이죠. 자 이제 이렇게 써도 알아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근은 플러스 k의 n 플러스 1분의 1승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은 3차 함수한테 나오는 거니까 자 k의 n분의 1승이란 말이야. 맞아? 이 순서 관계인 건 알겠지? 자 나는 n이 홀수라고 가정한 상태. 자 n이 홀수일 때 자 n이 홀수일 때 자 이렇게 가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풀 수가 있고 얘네 셋이서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그러면 얘랑 더한 게 얘 몇 배여야 되겠어? 2배여야 되잖아. 그래서 그 계산을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자, 2 곱하기 k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1은요. 자, 얘는 마이너스 k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1에다가 플러스 k의 n분의 1승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동류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자, 지수함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수가 완전히 동일하게 밑과 지수가 동일하면 넘겨서 여러분들이 연산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연산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 한번 연산해볼게요. 얘를 넘겨. 그럼 몇 배가 돼? 3배가 되지. 자, 3 곱하기 k의 n 플러스 1승의 1 하고서 얘가 k의 n분의 1승이 된단 말이야. 그럼 나는 자, 뭘 쓰고 싶냐면 k를 쓰고 싶은 거 아니야? k? 그쵸? 자, k를 쓰고 싶은 거니까 어떻게 풀 거냐면 자, 3 빼고 2 지수를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오른쪽에서 나눌 거야. 그럼 n분의 1에서 자, n 플러스 1분의 1을 빼면 되지. 자, 여기 나눗셈을 한 거잖아. 이게 3이면 된다라는 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다시 자, k에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자, 이 값이 3이라는 거야. 오케이? 다시 마지막으로 쓰면 k가 어때야 하는 거냐면 3에 n 곱하기 n 플러스 1승이어야 된다는 거야. 자, k가 3에 지금 맞겠니?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원점 근처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엄청 클 때 발생하네요. 반대. 자, 3에 n 곱하기 n 플러스 1승일 때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 대신 n이 무슨 수일 때야, 얘들아? 홀수일 때는 얘를 써달라는 거지. 그치? 자, 만약에 자, 요거 반대로 n이 짝수라고 하면 근이 이제 반대 상황이 나오겠죠? 제가 그림을 한 번 더 그리기가 그래서 자, n이 짝수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n이 짝수면 자, 요렇게 이 짝수가 좀 더 작기 때문에 x의 n승이 k라고 하는 애가 좀 더 넉대대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자라는 여기가 x의 n 플러스 1승인 거고 이번에는 노란색이 x의 n승이라고 보자라는 거야. 그럼 근이 3개가 하나 하고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대로 얘가 될 거고요. 자, 세 번째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셋의 관계가 등차를 이뤄야 되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이 값이랑 이제 동일하니까 그냥 갖다 써보고 이거 다시 쓰자.
k의 마이너스 n분의 1승이고 자 이쪽 값은 k의 n분의 1승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k의 n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값 다음에 자, 중간에 있었던 홀수 거듭제곱에 n 플러스 1분의 1이겠지. 이거는 내가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이제 세팅을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값, 자, k의 n분의 1승이 서로서로 등차수의 관계를 이룬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시면 이번에는 자, k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이번에는 k 값이 3의 마이너스 n 곱하기 n 플러스 1승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는 n이 무슨 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땐 얘를 쓰시면 되고 짝수일 땐 얘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잘 더할 때 근데 더하라는 값을 한번 봐봐. 로그에 뭐가 들어가 있어? 아니 시그마에 뭐가 들어가 있어? 로그가 들어가 있죠? 아 그러니까 밑을 또 3으로 하네. 그러니까 아 쟤네들 잘 대입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보시면 되고 자 홀짝 해가지고 두 개씩 뭐 사라지지 않을까? 자, 첫 번째 자 k가 몇 넣으면 1 넣으면 1 곱하기 2죠? 자, k에다가 2 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고 자, 3 넣으면 3 곱하기 4고 이런 식으로 쭉 연산이 되겠네요. 쭉 연산이 되다가 자,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계산하실 때는 홀수항은 그냥 홀수항끼리 더하시고 짝수항은 짝수항끼리 더하는 것도 알 것 같아요. 그치? 네? 자, 요것만 일단 써놔. 자, n이 홀수면 k가 자, n이 홀수면 k가 3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승이고 자, 짝수면 자, 마이너스 n 곱하기 n 플러스 1승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14번은 안 푼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해드리고 아까 힌트를 드렸으니까 자, 설명해드리고 조금 더 풀어보실 시간 드릴게요. 자, 조금 더 풀어보실 시간 드리고 절대 그림에 쫄면 안 돼. 절대 그림에 쫄면 안 된다. 자, 일단 기억까지 해서 기억은 어떻게 알아? 자, 여러분 바보 아니니까 그림을 딱 봤어요. 문제를 읽었어요. 자, 문제 글에는 있지만 자, 글에는 써져 있지만 그림에는 없는 정보는 반드시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자, 우리 ACB 있죠? ACB. 자, ACB의 각이 몇 도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90도라는 거 알고 있지? 자, 그쪽도 90도, 저쪽도 90도잖아. 왜냐면 자, AB의 길이가 뭐기 때문이야? 그치, 지름이기 때문이야. 자, AB가 지름이기 때문에 자, 저는 이렇게 표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대충 봐 얘들아.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인 거 나는 중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아는 거야. 그럼 이 사각형의 두 대각의 합이 180도니까 기억은 일단 맞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기억은 일단 맞다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기 이 길이가 몇이라고 했어요? R이라고 했어요. 자, R이라고 했는데 자, 근데 이 노란색 삼각형이랑 이 노란색 삼각형 있죠? 자, 이 노란색 삼각형이랑 큰 흰색 삼각형이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아까 얘기했지? 닮은 관계에 있다. 자, 그러면 대응변을 찾아보면 노란색 삼각형한테 EC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이는 G한테는 자, 이 밑변을 제외하고 짧은 쪽의 변이야. 그치? 자, 얘의 대응변. 자, EC의 대응변은 큰 삼각형한테 밑변을 제외하고 이 짧은 쪽의 길이거든? 그럼 이 B의 길이잖아. 그러면 자, 1대 2니까 얘도 몇 대 몇이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어. 그치? 1대 2라는 걸 알고 있지. 근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인데 이 직각삼각형이 자, 밑변과 빗변이 몇 대 몇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야? 1대 2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요 각은 60도입니다. 자, 요 각은 60도예요. 자, 우리 이게 아마 21년도 기출인가? 덕원여고 무슨 자료에서 엄청 어렵게 나오는 이 비슷한 그림을 기억나? 아무튼 그거 이제 내가 풀지 말라고 했었어. 그 덕원여고 프린트 자료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달고 막 찾아서 마지막에 답 가는 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산모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 산모. 맞나? 생각나. 자, 그래서 60도예요. 60도여서 자,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 쭉 푸시면 되고 더 이상 뭐 볼 거 없어. 근데 이제 이렇게 봐도 되겠지?
우리 니은을 보는 요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자, 니은은 나한테 뭐 물어봤냐면, 자, EF의 길이를 얘기를 하래. 자, EF의 길이는 어디 있어? 자, EF가 어디 있어? EF? 자, EF가 여기 있어. 이 새끼 싸가지가 없다, 그지? 자, EF의 길이가 여기 있는데, EF는 그러면 누구 위주로 내가 봐줘야 되는 거야? 위쪽에 있는 위에서 방금 언급했던 무슨 원에서 봐줘야 되는 거야? 외접 원에서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럼 EF의 길이는 저 핑크색 외접 원에 뭐가 됩니까? 지름이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자, R''이라고 할게. 자, 근데 삼각형은 결국에, 그러니까 사각형은 결국에 삼각형을 포함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법칙을 염두한 거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어? 사인 법칙을 염두한 거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고, 내가 눈에 보이는 핑크색 안쪽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을 찾아서 사인 값분의 대변의 길이다라고 표현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얘기를 한 게 AB 길이가 보이니까 AB 어딨어? AB 어딨어? AB는 AB 대신에 이제 써야지. AB 길이를 뭐라고 쓰냐면 2 곱하기 뭐의 길이의 2배, CD 길이의 2배라고 써야죠. 왜냐면 위쪽 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갑자기 밑에 있는 애가 나오는 게 기분이 나쁘잖아. 그럼 AB 길이는 어떤 길이의 2배였는가를 잘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얘는 2가 있으니까 똑같이 이거를 페어를 맞추기 위해서 2배 곱하기 CD의 대응각은 몇이야? 자, 여기 CD니까 CD 대응각은 몇이야? 여기지? 그러니까 사인 60도인가?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그치? 맞아요? 맞아요? 자, 제가 여기에 지금 BC 대신에 쓴 겁니다. AB 대신에 쓴 거고요. 자, AB 대신에 쓴 거고, 이게 AB인데 AB 대신에 얘를 썼고, 이러한 성질이 이미 참이라는 걸 내가 쓴 거야. 참이야, 이거? 그치? 그럼 요 값이 몇이야, 지금? 루트 3이죠? 그러니까 분모에 루트 3이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틀려요? 다시 볼까? 자, 다시 볼까? 자, EF의 길이를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을 하라고 했냐면, 자, EF의 길이를 AB 나누기 루트 3이게 3분의 루트 3이 이렇게 쓸게. 근데 이 값은 AB는 이제 2R이잖아. 자, 2R이니까 루트 3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야. 근데 이렇게 썼는데 2R이라는 건 2 곱하기 CD의 2배라고 보자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루트 3이라는 건 2 곱하기 2분의 루트 3으로 보자라는 거야. 근데 2분의 루트 3은 CD가 마주보고 있는 내 대각, 자, ECD 삼각형의 대각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분모 분자 2를 약분을 하면 얘는 대각의 사인 값분의 대변의 길이니까 결국엔 EF의 길이를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니은 맞아요. 니은은 맞고 디귿은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러니까 디귿은 좀 복잡하기는 한데, 디귿은 여러분 끝까지 못 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고 한번 다시 풀어보라고 시킬게요. 디귿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잘 활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사인 법칙도 써야 되고, 자, 코사인 법칙도 써야 되는데, 제가 요거 하나만 얘기를 할게. 자, 거기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사인하고서, 각 AEF가 몇이래요? 자, 14분의 5루트 3이래요. 그쵸? 그러면 14분의 5루트 3이라는 값을 보면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 싫으면 뭐라고 여러분들이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이 새끼는 코사인이 쉬워서 사인을 줬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너네들은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믿어야 돼. 약간의 믿음이야. 문제를 많이 풀어본 구력이 있는 애들은 뭐가 있냐면, 병신. 이러면서 얘를 코사인을 돌려서 씁니다. 자, 코사인으로 돌려서 써요. 자, 왜냐면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사인 법칙은, 그러니까 사인 값은 사인 법칙을 할 때만 유효하거든? 그래서, 코사인 값은, 그렇구나. 자, 나는 믿음이 있다. 자, 네가 14고, 네가 5루트 3이니까, 자, 14의 제곱이 몇이고, 196이고, 5루트 3의 제곱이 몇이다? 빼면 무조건 무슨 수가 나올 거다? 75. 빼면 무조건 무슨 수가 나올 거다? 제곱수가 나올 거다. 나왔다. 그래서 이 길이 몇이다? 11이어서 14분의 반대로 썼나요? 왜 3이? 자, 5루트 3이고 여기가 11이죠? 코사인 값이 14분의 11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저런 값을 봐도 두 자리 숫자가 나와도 웬만하면 쫄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쓰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계산이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풀어야지. 근데 이 14번을 풀만한 그런 심리적인 여유는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일단 니은 정도까지는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보통 기니디 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히 도형 문제가 기니디 문제로 나오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1번이 2번을 풀기 위한 어떤 약간의 어떤 여지를 남겨. 기억을 통해서 니은을 푸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억은 그냥 맞다 하고 신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억을 왜 저번에 굳이 얘기했을까? 하면서 니은을 보시면 되고 디귿은 보통 기억 니은을 조합해서 좀 많이 어려운 선지로 내니까 그거를 기니까지 해결하시고 디귿까지 하다가 너무 뭔가 과해진다 내가 생각이 안 돌아간다 하면은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와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3월 모의고사에는 그 수열의 극한 파트 있잖아요. 수열의 극한 파트를 먼저 푸세요. 수열의 극한 파트 뒤에 미적분 있잖아. 미적분을 그냥 받아서 한 4문항, 5문항 정도는 엄청 쉬울 거야. 그걸 그냥 쭉 풀어놓고 합동도 마찬가지야. 합동 쭉 풀어놓고 한 10분 정도 쭉 풀어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짤지 지금 모르겠어. 그래서 전체 풀세트를 한번 풀려보고 싶기는 한데 일단 넘어갑시다. 자, 디귿은 여러분 요것들 잘 활용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좀 더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시고 넘어가서 15번. 15번입니다. 15번 풀었어? 아예 손도 못 댔어? 손은 됐어? 15번 봐봐. 15번은 그러면은 우리 15번 푼 사람도 있네? 자, 15번 보자 얘들아. 자, 뭐라고 써있냐면 자, fx가 몇 차 함수래? 1차 함수래. 무슨 뜻이야? 식을 쓰라는 거야. 실제식을 쓰라는 거야. 이건 실제식을 쓰라는 얘기밖에는 될 수가 없어. 근데 뭐 기울기도 안 알려줬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자, fx가 되게 웃겨요. 실수 전체에서 뭐래요? 뭐한 함수래? 정의된 함수래. 그러니까 연속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진입 해석까지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gx는 무슨 함수입니까?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예요. 근데 자,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인데 함수가 3개가 있고 자, 이 함수 셋이 구간이 셋이 있다라는 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x가 몇보다 어떨 때 보래? 1보다 작을 때 보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보라고 했고 x가 몇보다 크거나 같을 때 보라고 했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보라고 했어. 함수식이 3개야. 자, 함수식이 3개인데 첫 번째 식은 그냥 멀쩡하게 잘 줬어. 아무 문제가 없어. 자, 두 번째 식은 약간 절대값을 끼고 있는 형태로 주셨어요. 5x-a 플러스 x라고 주셨고 세 번째는 내가 스스로 구해내야 될 i고 1차 식이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자, 1차 식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나는 좋아서 너네는 싫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좋은 문제라고 판단을 했어요. 자, 리미트하고서 왜냐면 애들이 극한을 대충 푸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얍시가 통하지 않는 극한 문제를 잘 출제를 하신 것 같아. 복잡하지 않은 선에서. 자, 여러분 미분계수도 결국엔 무슨 값이야? 잠시만요. 이거 때문에 못 풀었나? 잠깐만. 내가 문제를 한번 다시 확인해볼게. 여러분 이거 거시기가 있었네. 루트가 한 번에 있어서 못 풀었나요 혹시? 루트가 이렇게 생겨야 되네. 이거 일단 고쳐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자, 이거까지는 낮은 걸로 내가 해줄게. 자, G1플 이거 따로 있어야 돼. 따로 있어야 돼.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있어야 돼. 지금 요거 한번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까지 있어야 되는데 얘 있잖아요. 제가 이거 원본으로 풀고 이거를 안 봤네. 자, 한번 보자. 얘는 뭐 한대 얘들아? 수렴한대. 근데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한번 알자. 뭐가 이상하냐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인 게 이상하잖아.
그러면 어쨌든 얘도 미분계수도 무슨 값이야? 이 미분계수를 염두하고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무슨 값이야? 미분계수도? 그럼 미분계수도 결국 무슨 값이라고 우리 얘기했었죠? 무슨 값? 극한값이야. 그래서 0에서의 무슨 미분계수랑 0에서 플러스로 들어오는 무슨 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랑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분모가 몇으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도 몇으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자 h가 양수로 들어오면 1에서의 우극한이랑 그 다음에 2에서의 무슨 극한이랑 좌극한이랑 일단 같아야 돼요. 그쵸?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로는 자, 만약에 좌극한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자 1에서의 좌극한이랑 자 2에서의 무슨 극한이랑 우극한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자 그래서 1에서의 우극한이랑 2에서의 좌극한 얘 보면 여러분 이 두 값 다 모두 자 구간 3개 중에서 몇 번째 구간에서 나와요? 두 번째 구간에서 나와요. 자, 이 값 모두 두 번째 구간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두 번째 구간에서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구간에서 나오고 두 번째 구간에서 자, 얘 1에서의 우극한 그리고 2에서의 좌극한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이 상태에서 나오니까 얘한테 1을 넣었을 때랑 얘한테 2를 넣었을 때가 어떻다? 어떻다? 같다. 그래서 A값이 잘 나와. 자, A값이 8이 잘 나와. 자, A값이 8이 잘 나오고 자, A값이 8로 잘 나오시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자, 이럴 때도 같다 해서 자, 이쪽 값이랑 이쪽 값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건 1에서의 좌극한 있잖아요. 자, 1에서의 좌극한은 얘한테 넣어야 되지. 몇이야? 9지. 자, 2에서의 우극한도 몇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9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1차 함수는 어쩔 수 없이 자, 몇 콤마 몇을 지나야만 하냐면 2,9를 지나야 돼. 자, 그럼 1차 함수가 끽해봐야 자, 그러니까 1차 함수는 그 저기 뭐지 연속 함수니까요. 1차 함수는 자 스스로 연속 함수니까 우극한 값을 함수값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잖아요. 자기 안쪽 구간에서는 2,9를 지나야 되니까 이 1차 함수를 여러분들이 쓰실 때 자, p 곱하기 x-2 플러스 9로 두시고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따졌을 때 수렴값, 요렇게 따졌을 때 수렴값이 모두 같다를 통해서 푸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이 루트 안 바꾼 것 때문에 틀린 사람은 이의 제기해. 잠깐 내가 고쳐줄게.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 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 할만해. 알지? 자, 요런 문제가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서 되게 신박하다. 좋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나올 법해요. 충분히 나올 법하다. 그래서 15번이 오히려 풀만했다. 보시면 되고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 20번부터 풀 건데요. 20번. 자, 20번은 약간 애매했어? 20번을 풀면서 나도 좀 이상하다고 느꼈거든? 약간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20번. 20번은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fx가 자, 그 위에 있는 함수 있잖아요. 자, 이미 함수로 나와 있는 상태를 푸는 그런 문제 유형이 많이 나왔었으니까 일단 잘 읽어볼게. 자, 최고차의 개수가 음의 정수인 3차 함수인데요. 자, 얘가 fx로 일단 묶어낼게요. 자, 몇 차 방정식 fx에 관한 자, 2차 fx가 합성된 2차식 형태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바꿔서 쓰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문제를 푼 다음에 이 사람이 얘나 자, 얘가 0이 되는 해나 자, 얘가 0이 되는 해들이 결국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 그 안쪽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x가 몇이거나 0이거나 아니면 자 1이나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가능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잘 그려보시면 되는데 그냥 여러 가지를 실제로 니네가 다 그려서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 그냥 마음에 가는 게 그 원점을 어떻게 지났으면 좋겠어? 3차 함수가? 원점을 뭐 했으면 좋겠어? 지나시면 싶은 거죠. 자, 원점을 지났으면 싶고 실제로 여러 개 스케치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y는 x는 이미 뭐 나와 있잖아.
자, y는 x는 나와 있고, 자, 0이랑 1이랑 2다라고 하는 이 위치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개형이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기 내려가야 된단 말이지. 자, 이렇게 내려가면서 자, 저거를 맞춰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개형을 여러분들이 그리시다 보면 결국엔 개형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x가 0이면 0에서 보자. 자, 0에서만 자, 이 왼쪽을 보면 자, 얘는 무슨 수야? 양수야. 자, fx에서 x를 빼도 양수야. 그래서 곱한 게 양수야. 근데 몇에서만 딱 가능해. 0에서 딱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를 보면 0부터 1이죠. 미안해요. 여기 1이고 2예요. 자, 1이고 2다. 0부터 1까지를 보면 자기 자신은 음수야. 근데 자, fx에서 x를 뺀 것도 음수야. 그래서 음수가 곱해서 0부터 1까지는 안 되는 거고, 자, 1부터 2까지는 나는 양수야. 나에서 얘를 뺀 건 음수야. 그래서 곱해서 가능하다라고 자, 보여줍니다. 자,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일단 이 개형을 찾는 것 자체가 자, 쉽지가 않았다. 하는데, 내가 문제를 이거를 이제 좀 풀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최고차 개수를 모르잖아. 최고차 개수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살짝 고친 거예요. 이 문제는 음의 정수라고. 자, 이렇게 가다가 이 사람은 조금 풀이 이상하게 썼는데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 접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최대가 나오거든. 얘가 그렇게 안 풀었더라고. 근데 이 상황이 이제 음수는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수는 아니어가지고 제가 바꿔서 문제를 풀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개형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잘 구해서 풀이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개형 가능한 거 있으면 이따가 제가 질의응답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시고요. 이 핑크색 개형일 때가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개형 찾는 게 원래 어렵잖아.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개형 찾는 문제들이 이제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다. 자,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2번이 좀 더 간단하니까 22번 소개할게요. 22번. 자, 22번은 여러분 뭐 해서 푸는 문제야? 22번 문제 읽어봤어? 자, 22번 봐봐. 자, 22번 뭐 해서 푸는 문제일까요? 자, 상수함수가 아닌 두 다항함수라고 했고 fx, gx가 저렇게 생겼대요. 근데 결국에 자, 정적분의 값은 아까 우리 뭐라고 했지? 상수라고 했지. 근데 fx가 상수함으로서 뭘 달고 있어? 정적분을 달고 있잖아. 자, 0부터 1까지 자, ft, gt라고서 자, dt를 달고 있잖아. 그럼 어쨌든 ft를 어떻게든 구해내려면 여러분 뭘 해야 돼? 뭐 해야 돼? 상수함이 이렇게 길면 싫잖아요. 뭘 해야 돼요? 치환해야지. 여러분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 치환. 이렇게 하면 돼. 내가 p라고 치환할게요. 자, p라고 치환하면 내가 fx를 ax 세제곱 플러스 p라고 쉽게 두자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gx도 마찬가지야. 자, gx도 x 있어? 감사합니다. 자, px라고 이렇게 쓰자라는 거고요. 이거 곱하기 x라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 gx도 생김새가 어때? 자, gx도 맨 뒤에다가 적분분할이 달라서 좀 짜증나긴 하지만 뭔가 그래도 대칭성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대칭성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자, gx는 하고서 얘가 자, 그냥 자기 자신의 x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자, ft, dt 해놓고 그냥 x잖아요. 자, ft, dt 해놓고 자, 옆에다가 x가 곱해져 있으니 나는 얘는 한번 q라고 해봐야겠다. q. 자, q라고 해서 자, gx를 뭐라고 줄 수 있어? 자, gx를 자, qx라고 줄 수 있어. 근데 여기 잘 생각해봐. 안쪽에 들어있는 피적분함수가 둘이 형태가 어때? 완전히 똑같죠? 근데 적분 구간도 아예 남남은 아니고 약간 연관성이 있지. f랑 g랑 곱하면 여기 무슨 함수 나와? 그럼 우함수는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거랑 마일부터 0까지 정적분한 게 어때? 그래서 p랑 q랑 어떻다는 걸 발견해야 돼? 발견했어 혹시? 진짜? 잘하네? 자, p랑 q랑 같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p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얘도 p고
그리고 QX를 이제 GX를 이제 PX라고 잘 두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 힌트들 잘 조합해서 풀면 생각보다 괜찮아. 왜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 이 함수를 그대로 잘 활용을 해서 풀면 된다는 거야. 내가 모르는 문자가 몇 개니까. 2개니까. 자, 0부터 2까지 F에서 G를 뺀 게, FT, GT를 뺀 게, 요 값이 몇이다? 4다를 쓰면 생각보다 PX, PX들이 날라가요. 그래서 A가 바로 나와. 자, A가 바로 나오고, 자, A를 잘 집어넣어서 실제로 이 P를 진행을 하시는 거죠. 자, P라는 것은 인테그랄, 자, 0부터 1까지 FT, GT,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거 P로 잘 써가지고 문제를 잘 풀어보시면, 자, 요 값이 P다 해가지고 풀면 또 P 값이 나옵니다. 아시죠? 원래 치환하면 치환한 형태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 우리 알고 있지? 네? 자,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 21번 볼게. 이거 너무 힘들어? 엄청 집중해서 풀었나봐. 자,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은 발상의 전환이야. 이 문제 좀 이상해. 자, 발상의 전환이야. 발상의 전환. 자, 발상의 전환이고, 만약에 진짜 이런 똑같은 문제가 이제 나라에서 실시하는 뭐 이런 데 나올 수 있을까 하면 그거는 질문이긴 한데 우리가 배울 법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뭘 배워야 되냐면 이 사람이 이제 가도 있고 나도 있어. 가를 보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이런 문제 몇 번 풀어봤잖아. 많이 풀어봤잖아. 내 다음 항을 내 앞항으로 정의를 했어요. 내 앞항으로 정의를 했는데 1 플러스 P 곱하기 AN을 곱할 때도 있고 1 마이너스 P 곱하기 AN을 곱할 때도 있어. 자, 위의 상황은 AN이 1보다 어떤 상황에서 쓰라는 거고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쓰라는 거고, 자, AN이 두 번째는 1보다 작은 상황에서 쓰라는 건데 이걸 보자마자 약간 이상함을 느끼셨어야 하는데 뭐 이상한 거 안 느껴? 이거 봐봐. 자, 우리 P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제 대부분의 수학적 귀납법으로 정의된 수열들은 크면 줄이는 방향으로 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애가 1보다 크면 얘를 줄여. 그리고 작으면 키워. 그치? 근데 얘는 조금 세팅이 되게 웃기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 왜냐면 작은 걸 표현할 때, 물론 P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지만 작은 걸 표현할 때는 확실히 그렇게 표현해주는데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나를 보시면 자, 나에서 힌트가 2개예요. 자, 나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A1이랑 A3랑 A5랑 어떻대? 나는 이게 그냥 끝인 것 같아. 이거. 자, 얘네가 몇인지 몰라도 이 둘이 어떻다는 거? 같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힌트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자, 시그마 마지막에 저 시그마를 주는 거는요. 그냥 값을 확정하기 위한 용도인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자, A3이랑 A5랑 같대. 그러면 뭔가 커졌다 작아지든 작아졌다 커지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떤 시도를 하냐면 만약에 자, 첫 번째 한번 봐봐. A3를 K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자, A3를 K라고 가정하고 K가 1보다 크거나 같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그러면은 A4는요. 자, K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1 플러스 P를 곱하면 돼. 근데 뭔가 커졌으니까 자, 얘는 1보다 자, 여전히 크거나 같다라고 내가 가정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라는 건 얘가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았다라는 거고 이 범위를 유지했다라는 건데 A5로 갈 때 아니다. 미안해. 자, 얘가 1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커서 1위로 진행을 했으니까 1보다 작아서 줄이고 싶다라는 거야. 자, 1보다 작아서 줄이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K에다가 자, 요 값에다가 1 플러스 P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보다 작아서 자, 요걸 했어. 요거. 자, 아래쪽에 귀납법을 진행을 했어. 자, 그랬더니 얘가 자, K여야 돼요. 왜? A3랑 A5랑 똑같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자, 1 마이너스 P제곱이 몇이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럼 P제곱이 몇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거든. 근데 분명히 이 사람 P가 몇이 아니라 했어. 0이 아니라 했어. 이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커졌다 작아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쪽 귀납법만 2번 진행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까? 자, 한쪽 귀납법만 2번 진행하는 그런 케이스가 여태까지 안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죠. 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자, 2번째는 무슨 시행을 해보는 거예요? 2번째. 뭔가 둘 다 1보다 컸다. 둘 다 1보다 컸다. 자, A3가 K고 K가 1보다 크거나 같았다. 그래서 이쪽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러면 A4는 1 플러스 P 곱하기 K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도 1보다 크거나 같았다. 자, 그럼 P가 양수여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A5도 똑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K다. 근데 요 값이 몇이다? K다. 왜냐면 A3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 나는 요 값이 몇이 되어야만 해? 1이 되어야만 하지. 근데 P는 0은 아니라고 해서 P가 마이너스 2는 가능하죠? P가 마이너스 2다라고 하면 자, 요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지.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K를 곱했을 때 1보다 크거나 같고 K도 1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우리 가능할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자, K가 1보다 커요. K가 마이너스 1을 곱했어요. 그럼 당연히 1보다 아니고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겠지. 그럼 이거 가능해 불가능해? 이것도 아니라는 거지. 자, 이것도 아니라는 거고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맞습니다. 자, 아래쪽으로만 2번이 진행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A3를 K라고 하고 얘가 1보다 작았다라고 치고요. 자, A4가 자,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1-P 곱하기 K야. 얘도 1보다 작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5는 자, 1-P의 전체 제곱이고 자, 여기다 K를 곱했고 얘가 여전히 1보다 작다라고 가정한 건데 그러면은 얘가 1보다 작고 얘가 K가 나와야만 되잖아. 자, 얘랑 같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얘가 또 1이요. 그럼 P 값이 0이거나 2가 된단 말이지. 실제로 P가 2인 게 상관이 없을까를 봤는데 K가 1보다 작아. 근데 자, 여기다 2를 넣었어. 그럼 P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 1-P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 마이너스 K도 1보다 작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진분수 같은 거. 양수였는데 아니 진분수 아니라 어쨌든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애들은 자, 뭐 자기 자신 1보다 작아요. 양수는 음수는.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여도 여전히 1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가능하고 실제로 계속 가능하다. 그래서 P값은 몇이고 P값은 2여서 요 자리가 3이고 요 자리가 마이너스 1이고요. 되게 웃긴 게 문제가 이제 어떠냐면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알아냈냐면 A3는 K인데 K의 절대값이 자, A3를 내가 K라고 놨을 때 K는 절대값이 1보다 작구나. 그래서 요 숫자는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면 괜찮겠다 라고 하는 거야. 돼요? 자, 그래서 A3가 K였어. 자, 근데 A4가 마이너스 K가 되겠지? 자, 그 다음 A5는 당연히 K가 될 거고. 그래서 뿔마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수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런 문제였고, 자, 뭐 이런 게 나올까요? 안 나? 그런 거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문제들도 있으니 내가 엄청 거창한 거대한 원리를 통해서 푸는 게 아니라 케이스를 몇 개 나눠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검증을 하다 보면 되겠구나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A1부터 A10까지 전부 다 절대값 취해서 더하라고 했으니 10 곱하기 절대값 K가 자, 10 곱하기 절대값 K가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 자연수라고 했고 절대값 K는 몇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으니까요. 자, K가 가능한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2 쭉 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9까지 가능하다 라고 해가지고 전체 18개가 나온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해설지 나눠드리고요. 자, 나머지 문제도 한번 고쳐보시고 이거 미안해 얘들아, 이거는 내가 아까 그 뭐시기야 15번은 루트가 따로따로 있었어야 되는데 저 그거를 발견을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풀어.